안녕하십니까, 윤과자입니다. 네,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. 코스닥은 1.4% 하락을 했고요. 코스피는 1.02% 2400을 턱걸이 했는데요. 오늘 물론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배당락이다라고 합리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배당락이 있다고 해서 꼭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사실은 배당이 없는 종목도 오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보유 종목 보시면은 그나마 코스닥 빨간불 두 종목이 나왔지만 그래도 하락 종목이 더 크고요. 그리고 코스피 삼성 SDI 빼고는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. 특히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뭐 고배당 종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. 그래서 뭐 4.6% 하락을 했고, 저는 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배당락을 받아서 하이트진로를 또 오늘 추가 매수를 일부 했습니다. 하나솔루션은 사실은 뭐 배당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3%나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. 다음으로 전종목 2차 챌린지를 보시더라도 뭐 롯데지주야 뭐 배당이 많다고 쳐도 콘중이나 SJ그룹 이런 것도 같이 하락을 많이 하는, 또 그런 힘이 빠지는, 사실 매일 힘이 빠져서 더 빠질 힘도 없겠지만 오늘도 힘이 빠지는 하루였습니다. 뭐 그래도 어쨌든 나몰라라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하이트진로 추매를 해가지고 부분을 공유 드렸고요. 기존에 보유한 건 배당 기준일에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배당을 받으면 되고, 그래서 은행이자 저축했다라고 합리화를 하면 되고요. 그리고 나서 2025년에 하이트진로가 이제 비상을 해주면 됩니다.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적은 굉장히 괜찮고요. 그리고 이제 수출, 베트남 공장 어쨌든 차근차근 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.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했기 때문에, 또 제가 미국으로 일정 부분 간다고 해서 국장은 좀 남길 거기 때문에 우리 국장 이미 사실은 물려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은 이제 어제 홍춘욱 박사,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계셨던 분이 그 이제 3%에 나와서 얘기하셨던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면, 지금은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이신 것 같은데 이 S&P 500과 코스피 차트를 그려보면 이 노란색 부분, 사실은 저도 주식 투자한 지가 한 10여 년 되기 때문에 10몇 년간 봤을 때는 미국이 계속 오른 기억밖에 없어요. 저도 코스피는 좀 지지부진했고,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과거로 가보면 20년 이상 01년부터 살펴보면은 이제서야 올해 들어서야 미국이 우리나라 수익률을 역전했다는 겁니다. 저도 이 사실이 놀라워서 진짠가 사회자도 여러 번 물어봤는데요. 아무튼 과거에는 오히려 코스피가 미국 증시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시기가 있다. 그래서 20년을 보면은 이제 미국이 우리를 역전했기 때문에,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떨어지고 국내 주식이 오를 차례다,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. 미국이 무조건 더 오른다, 그건 아니다.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이제 국내 증시가 오를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도 달러도 일정 부분 가져가고 우리나라 원화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된다는 게 그 내용의 요지였습니다.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.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지만 뭐 코스피를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, 또 지금 우리나라의 PBR 밴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동안 역사적으로 0.8배 수준이 오면 항상 반등이 나와줬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0.8배 다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0.8배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. 0.85배 정도였는데 오늘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0.8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확률이 더 높지 않겠냐. 물론 얼마나 오를지는 다들 이견이 분분합니다. 뭐 크게 오를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뭐 상법 개정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라던가 여러 가지 좀 해결될 때 과제가 많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지금이 하단에 와 있다. 그런 부분들이 조금 희망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래서 무조건 코스피 오르니까 몰빵하십시오, 이런 얘기 아닙니다. 미국에만 무조건 매몰되는 것도 위험하다. 원래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. 무조건 간다, 부동산 무조건 오른다, 뭐 무조건 오른다, 이런 게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럼에도 아무튼 계좌를 보면은 눈물이 나죠. 제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. 롯데지주 마이너스 10% 다시 됐고요. 지금 인버스 빼고는 마이너스가 큰 상황. 인버스만 플러스 0.25%.
네, 어느새 다시 또 플러스가 됐네요. 슬픕니다. 인버스가 마이너스가 커질수록 제가 계좌가 좋아지는데 다시 빨간불이 떴고요. 어쨌든 요 얼마 안 되는 인버스지만 요걸로라도 위안을 삼으면서 남은 2024년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. 이제 대응을 해보고요. 다음으로 코스피, 이쪽은 하이트질로 추매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15%. 아무튼 내년에는 좀 익절을 꼭 했으면 좋겠고, 배당금도 어느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. 그걸로 위안 삼고, DL, ENC, 우도 배당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테니 그걸로 위안 삼으면서 좀 기다려 보고요. 코스닥, 여기도 아바코가 플러스까지 갔었는데 참 어느새 마이너스 18%, 슬픈 현실입니다. 그럼에도 지금 어느새 또 2024년이 마무리가 됐네요. 뭐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2000년 이후에 평균 새해 첫 오거래일 수익률은 플러스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배당락을 좀 두드려 또 맞았지만, 그리고 뭐 하루 거래일이 더 남아있긴 하지만 아무튼 2025년은 새해에는 우리 또 큰 상승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연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. 이럴 때일수록 또 일상에 집중하면서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